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중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그 혼인무효 사례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다른 사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무효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듣고서는 그렇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모르셨던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그동안은 내가 이런 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더 어렵지 않을까? 아니, 몰라서 그냥 무조건 이혼으로 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혼인 무효도 가능하고 혼인 취소도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서요. 이번 사례도 변호사님이 직접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도 제가 그 성공시켰던 혼인무효 사건의 두 번째 사례인데요. 야, 기대됩니다. 이거는 신혼부부 특별 청약을 위한 혼인신고. 근데 사실 이런 청약적인 부분은 굉장히 익숙해요. 많이 들어본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이게 보통의 경우 요새 청약되는 게 당첨되는 게 그쵸.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특별 청약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격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들 있을 수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건이 좀 이렇게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보통 생각을 잘 안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네. 제 의뢰인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혼인신고까지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인 사이인데 미리 준비하는 뭐 그런 그렇죠. 의도가. 그러니까 물론 두 분이 교제 중이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뭐 혼인에 네, 대해서 교제. 구체적으로 뭐 날짜를 정하거나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고 네. 또 그 당시에 여성분 입장에서는 약간 남성분한테 좀 실망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나이차가 좀 있으셨는데 이게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한 건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평생 같이 가도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남성 뭐 했냐면 그전부터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여러 번 시도도 했었어요. 근데 번번이 이제 당첨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당첨 가능성을 높일까 하다가 생각한 게 바로 신혼부부 특별 공청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교제 중이었던 여성한테 야 그럼 우리 혼인신고만 하자. 그럼 내가 이거 당첨돼가지고 만약에 잘 돼가지고 이득이 생기면 너 일부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셨던 거죠. 그럼 진짜 결혼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난 너랑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이야.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임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애매한 연인 예. 사이가 아니라 남남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투자 목적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런 있어요. 경우도 단순히 비슷한 그런 예시가 목적만을 될 수 이유로 있네요. 원래는 네. 뭐 사진 연인 관계도 아닌데 네. 야 우리가 부부 관계처럼 해가지고 네. 청약해가지고 당첨되면 내가 일부 너를 나눠줄게. 네. 이렇게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경우예요. 물론 오. 이 경우에는 그건 좀 더 나아가서 약간의 교제 기간이 있었고 교제한 사이는 맞긴 했지만 네. 적극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일치된 그런 경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남성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청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대가도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약간 생활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신혼신고를 해주는 대신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연인 관계가 플러스 비즈니스 예. 관계죠. 비즈니스 관계가 근데 이게 맞긴 좀 더 하네요. 갈수록 비즈니스 관계가 좀 더 가까워졌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당첨은 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나 혼인신고돼 있네? 이제 당첨이 안 됐으니까. 나 혼인할 마음도 없었는데 혼인신고는 또 돼 있었어요. 더 있잖아요. 복잡하네. 이거 어떻게 해?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게 벌써 없이 그냥 이혼을 해야겠구나. 어쩔 수 없다. 그냥 혼인신고를 쉽게 끝내는 방법이 제일 편한 게 이제 협의혼하는 방법이니까. 그쵸. 혹시나 또 근데 어디서 보셨는지 혹시 혼인 취소나 무효가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오셨었어요. 그걸 아시고. 어디 뭐 얼핏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 사안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셨는데 뭐 그런 게 있다는데 혹시 나한테도 해당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오셨더라고요. 네. 딱 보니까 제가 그때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혼인 무효를. 그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걸 안 했었으면 아마 이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그래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혼인 그 상태만 그 겉모습만 그렇게 꾸며놓은 경우에 아까 지난번에 저기 혼인 무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 경우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다시 마찬가지로 설득해서 야 이거는 혼인 무효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혼인 무효 청구서를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막상 법정에 갔는데 네. 판사님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 니네 교제했었다며.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럼 니네가 발로할 마음으로 혼인신고 했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니까
그냥 이제 와서 그냥 혼인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여성 입장에서는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그 대가로서 100만 원의 생활비도 지원받았다. 이게 정말 혼인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무슨 대가를 지원받을 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우리는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약간 좀 그걸 약간 호소하는 그런 서면을 좀 제가 또 약간의 문장력이 또 되지 않습니까? 호소력이 썼죠. 아주 감정을 듬뿍 담아서 이 여성분은 지금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됐고 결혼 생활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이혼녀가 될 입장에 처했다. 만약에 혼인무효가 안 되면. 물론 혼인신고한 잘못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속아서 한 경우이기도 하다.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해달라는 식으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여성 입장에서 좀 절절하게 썼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약간 좀 안 되게 보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혼인 무효 판결을 해주셨어요. 글좀 잘 써서 그랬다니까. 그게 진짜 전적으로 제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도 되게 오 이렇구나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이 오늘의 사례가 저한테는 더 그렇죠. 이런 판결이 가능하구나.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그렇죠. 너무 그래서 신기한데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맞아요. 무조건 된다라고 볼 수는 네. 없어요. 이거 개별적인,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도 딱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다르거든요. 구체적인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랑 비슷하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별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 봐주신 것 같아요. 좀 안 된 면이 여러 가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만약 비슷한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자기의 경우에도 이렇게 혼인무효를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짝 궁금했던 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례로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참작이 되었다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나눴던 주제는 개인적인 사유에서도 그렇죠. 원래는 혼인신고라는 게 뭐예요? 네. 서로 간에 이제 혼인할 의사가 있어서 그게 이제 일치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은 혼인할 의사가 때문이 아니라 저희 신혼부부 특별청약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목적,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꾸몄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이건 사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제는 사실은 이게 사기 미수의 위험성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형사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속아서 된 경우도 있고 이게 유지되는 것보다는 그 무효로 돌리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무효 판결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남자분이 이런 것을 무효로 하고 싶지 않아 하실 경우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왜냐하면 복잡해지죠. 우리 결혼하려고 했던 네. 거 맞다. 내가 돈까지 줬다. 그래. 이런 그래서 것도 이건 다. 내가 일종의 우리가 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생활비로 내가 준 거다. 그러니까 우와.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남성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깨진 마당에 혼인관계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다시 총각으로 돌아가는 게 이롭긴 하거든요. 모두를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괴력이네요. 거기에 대해 네.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복잡한 그런 사례인데 예. 변호사님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거 꼭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소개해드린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이게 꼭 혼인을 끝내는 게 이혼만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사례가 소개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방법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사례에서처럼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항상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오늘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